유방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55세 김미영 씨는 샤워 중 우연히 만진 작은 멍울 하나를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게 생기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죠. 6개월 후 병원에서 들은 말은 3기 유방암이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절대 김미영 씨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느껴지는 게 있나요? 유방암, 시니어 여성에게 왜 위험한가? 통계는 정말 냉혹합니다. 50세 이후 여성 8명 중 1명이 평생에 걸쳐 유방암 진단을 받습니다. 왜 하필 시니어 여성일까요? 이순자 씨, 58세. 평생 건강검진에서 한 번도 이상 소견을 받아본 적 없는 그녀에게 유방암 진단이 내려진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담당 의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류가 조금씩 누적되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복사기가 처음엔 선명했다가 점점 흐릿하고 비뚤어진 복사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실제로 유방암 환자의 80% 이상이 50세 이후에 발생합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DNA 복구 능력이 뛰어나서 암세포가 생겨도 금세 제거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방어막이 약해집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변하면서 유방 조직이 더욱 취약해집니다. 호르몬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셈이죠. 박정희 씨는 62세에 유방암을 발견했습니다. 젊을 때는 유방이 탄탄하고 단단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멍울을 못 느꼈어요. 정말 후회스러워요. 게다가 시니어 여성들은 나이 들면 몸이 아픈 게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에 증상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유방 통증과 멍울, 단순한 증상일까? 아,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최영희 씨, 53세. 3개월간 지속된 오른쪽 유방 통증을 단순한 어깨 결림으로 여겼습니다. 왼쪽 가슴이 콕콕 쑤시는데 요즘 손자 돌보느라 어깨를 많이 썼나 보다 생각했어요. 파스도 붙이고 찜질도 했는데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유방암으로 인한 통증은 일반적인 근육통과는 다릅니다. 근육통은 움직일 때 더 아프고 마사지나 찜질하면 완화되죠. 하지만 유방암 관련 통증은 가만히 있어도 지속적으로 아프고 특정 부위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어요. 멍울의 경우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유방 조직은 생리주기에 따라 단단해졌다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암 관련 멍울은 크기나 단단함이 변하지 않습니다. 김선희 씨, 59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콩알만 했던 멍울이 한 달 사이에 엄지손가락 크기가 됐어요.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죠. 양성 종양이라면 이렇게 빨리 자라지 않거든요. 특히 시니어 여성들이 놓치기 쉬운 건 멍울이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프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프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유방암 멍울은 대부분 아프지 않아요. 유방외과 전문의의 설명입니다. 또한 폐경 후에는 유방 조직이 지방 조직으로 바뀌면서 멍울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해요. 유방 모양 변화와 피부 변화 주의하기. 거울 앞에서 브래지어를 벗을 때 혹시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미숙 씨, 61세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왼쪽 가슴이 오른쪽보다 약간 처져 보이더라고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모양 자체가 이상했어요. 유방암으로 인한 형태 변화는 다양합니다. 한쪽 유방이 다른 쪽보다 높아 보이거나 움푹 들어가 보이거나 전체적인 윤곽이 일그러져 보일 수 있어요. 이는 종양이 유방 내부 구조를 당기거나 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피부 변화는 더욱 다양합니다. 오렌지 껍질처럼 우툴두툴해지는 피부 함몰 현상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조기숙 씨, 56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엔 그냥 피부가 거칠어진 줄 알았어요. 보습제도 열심히 발랐죠. 그런데 점점 오렌지 껍질같이 변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염증성 유방암이었어요.
또한 유방 피부가 갑자기 빨갛게 되거나 열감이 느껴지거나 유두 주변이 벗겨지는 증상도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피부염인 줄 알고 연고만 발랐는데 3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윤정희 씨, 64세의 경험담입니다. 특히 한쪽 유방에만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더욱 의심해봐야 합니다. 양쪽 모두 변한다면 호르몬 변화나 피부 질환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쪽만 변한다면 종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면 이게 뭐지? 속옷에 묻은 노란 얼룩을 보고 당황스러우셨나요? 홍미애 씨, 57세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속옷에 누런 얼룩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땀인 줄 알았는데 며칠 계속 그러길래 자세히 보니까 유두에서 나오는 분비물이었어요. 폐경 후 유두 분비물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임신이나 수유 중이 아닌 상황에서 유두 분비물이 나온다면, 특히 한쪽에서만 나온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 분비물의 색깔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투명하거나 우윳빛이라면 호르몬 변화일 가능성이 높지만 혈액이 섞여서 분홍색이나 갈색을 띈다면 유관 내 종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박순덕 씨, 60세의 경우가 심각했습니다. 처음엔 투명한 분비물이었는데 한 달 후에는 피가 섞인 분홍빛으로 변했어요. 그때서야 병원에 갔더니 유관 내 유두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분비물이 나올 때는 그 양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저절로 나오는지, 짜야 나오는지, 한쪽에서만 나오는지, 양쪽 모두에서 나오는지 등등. 이런 정보들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성 분비물이나 장액성 분비물이 한쪽에서만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유방암 위험 증가. 우리 엄마도 유방암이었는데 나도 걸릴까? 이런 불안감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김정자 씨, 55세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68세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년 검진을 받았죠. 그런데 작년에 정말로 초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완치됐지만 가족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유방암의 유전적 요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직계 가족 중 유방암 환자가 있다면 발병 위험이 2-3배 증가해요. 특히 어머니나 자매가 50세 이전에 유방암에 걸렸다면 위험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BRCA1, BRCA2 유전자 변이가 대표적입니다.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평생 유방암 발병 확률이 70-80%까지 올라갑니다.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예방적 유방절 제수를 받은 것도 이 때문이죠. 하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방암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이은경 씨, 62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큰언니 모두 유방암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걸릴 줄 알았죠. 하지만 40대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검진 받으니까 지금까지 건강해요. 가족력은 저주가 아니라 경고 신호라고 생각해요. 가족력이 있다면 일반인보다 5에서 10년 빨리 검진을 시작하고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본인의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최근에는 남성 가족의 유방암 병력도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남자 형제 중 유방암 환자가 있다면 이 또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정기 검진과 자가 검진, 어떻게 해야 할까? 검진은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서명숙 씨, 51세의 경험담입니다. 40대까지는 2년에 한 번씩 받았는데 50세부터는 매년 받기로 했어요. 작년 검진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올해 검진에서 1.2cm 종양이 발견됐거든요. 1년 사이에 생긴 거죠. 일반적으로 40세부터 매년 유방 촬영술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50세부터는 더욱 꼼꼼히 받아야 해요.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초음파나 MRI 검사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 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생리가 끝난 후 3에서 7일 사이에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폐경 후라면 매월 같은 날짜에 하세요. 자가 검진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거울 앞에서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로 양쪽 유방을 관찰하세요. 크기, 모양, 피부 상태를 비교해보고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다음은 촉진입니다. 누워서 한쪽 팔을 머리 뒤로 돌리고 반대편 손으로 유방을 검진하세요. 손가락 끝으로 나선형으로 돌아가며 부드럽게 누르면서 멍울이 있는지 확인해요. 정혜숙 씨, 58세는 자가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했습니다. 매달 20일에 자가 검진을 했어요. 어느 날 오른쪽 가슴 바깥쪽에서 좁쌀만 한 멍울을 발견했죠. 병원에 가서 검사받으니 초기 유방암이었어요. 자가 검진 덕분에 일찍 발견할 수 있었죠. 폐경 후 호르몬 변화와 유방암의 관계. 폐경하면 오히려 유방암 위험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반대라고요? 이는 많은 여성들이 가지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폐경 후에 유방암 발생률이 더 높아져요. 안정희 씨, 63세의 경우입니다. 폐경하고 나서 이제 여성 질환은 걱정 없겠다 싶었는데 65세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폐경 후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폐경 전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폐경 후에는 난소에서 호르몬 생성이 중단되면서 호르몬 균형이 깨져요. 이때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특히 비만한 폐경 후 여성의 경우 위험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지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호르몬 대체요법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영자 씨, 59세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폐경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호르몬 치료를 5년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호르몬 대체요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개인의 위험 요인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의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한 체중과 유방암 예방의 연관성. 나이 들면서 살이 찌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폐경 후 비만은 유방암의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예요. 박미경 씨, 56세의 이야기입니다. 폐경하고 나서 5년 사이에 15kg이 쪘어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유방암 진단받고 나서야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비만이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폐경 후에도 에스트로겐 노출이 계속됩니다. 둘째, 비만은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이는 암 발생에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요. 셋째,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성장인자들의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더 위험합니다. 허리둘레가 88cm 이상인 여성은 유방암 위험이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반대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유방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순애 씨, 61세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폐경 후 의식적으로 체중 관리를 시작했어요. 매일 30분씩 걷고 식단도 조절했죠. 5년째 같은 체중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검진에서도 이상 없다고 했어요. 체중 감량은 단기간에 급격히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1에서 2kg씩 전체 체중의 5에서 10% 정도만 감량해도 건강상 큰 도움이 됩니다. 술과 흡연이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알코올은 유방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의 술도 유방암 위험을 7-10% 증가시켜요. 이혜진 씨, 54세의 고백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와인을 즐겼어요. 몸에 좋다고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됐거든요. 하지만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끊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알코올이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알코올이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메커니즘은 복합적입니다. 첫째,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입니다. 둘째, 엽산 등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 DNA 손상을 증가시켜요. 셋째,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을 생성합니다. 흡연은 더욱 위험합니다. 담배 연기에는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특히 젊을 때부터 흡연을 시작한 여성의 경우 유방암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김옥희 씨, 67세는 40년간 담배를 피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부터 찾았어요.
하루 한 갑씩 40년을 피웠는데 70세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죠.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정말 후회돼요. 하지만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금연 후 5년이 지나면 유방암 위험이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간접 흡연도 위험합니다. 남편이 흡연하는 여성의 경우 유방암 위험이 20에서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운동과 식습관, 유방암 예방에 도움된다. 나이 들어서 운동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0세 이후에 시작한 운동도 유방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명자 씨, 58세의 변화입니다. 폐경하고 나서 급격히 살이 쪘어요. 그래서 55세부터 수영을 시작했죠. 처음엔 25m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1km도 거뜬해요. 체중도 10kg 줄었고 작년 검진에서도 건강하다고 했어요. 규칙적인 운동은 여러 방면으로 유방암 위험을 줄여줍니다. 첫째,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춰줘요. 셋째,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넷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운동은 격렬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 30분씩 주 5일 정도의 중등도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빨리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등이 좋은 선택이에요. 식습관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생선 등을 많이 섭취하고 가공육이나 정제된 설탕은 줄이는 것이 좋아요. 윤미순 씨, 62세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육류 위주로 먹었는데 이제는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바꿨어요.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먹어요. 의사 선생님이 암 예방에 좋다고 하셨거든요. 녹차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암 생존율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이는 모든 환자들이 가지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8% 이상입니다. 장미영 씨, 56세의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3년 전에 영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조기 발견이라 수술만으로 완치됐어요. 지금은 정기 검진만 받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을 병기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영기와 1기는 98에서 99%, 2기는 85에서 90%, 3기는 60에서 70%, 4기는 25에서 35%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특히 시니어 여성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치료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김복순 씨, 72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70세에 유방암 진단받았을 때 가족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두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치료받기로 결심했죠. 지금 75세인데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조기 발견의 핵심은 정기 검진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이 중요해요.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박정순 씨, 64세는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매년 검진받았는데 작년에는 바빠서 미뤘어요. 그런데 올해 검진에서 ECM 종양이 발견됐죠. 1년 전 검진에서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말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었지만 정기 검진을 미룬 게 너무 후회됐어요. 또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도 중요합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해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정기검진 가이드. 마지막으로 연령대별 정기검진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40-49세 1에서 2년마다 유방 촬영술, 가족력이 있다면 매년 검진, 필요시 유방 초음파 추가. 50에서 69세 매년 유방 촬영술 필수, 치밀 유방인 경우 초음파 병행, 고위험군은 MRI 검토. 70세 이상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의와 상의해 결정. 일반적으로는 2년마다 검진. 이정희 유방외과 전문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검진은 투자입니다. 조기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져요.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수 있죠. 검진을 받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준비하세요. 과거 검진 결과, 가족력 정보,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최근 호르몬 치료 여부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닙니다. 추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송명숙 씨, 59세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유방 촬영술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서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조직 검사 결과 양성 종양이었죠. 괜히 걱정만 했네요. 하지만 정기 검진 받은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어요. 정기 검진과 함께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금연, 금주, 적정 체중 유지 등이 유방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자가 검진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정기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김미영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작은 멍울 하나를 무시했던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